첫 번째로 당장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투자를 함부로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지분이 걸려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지분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투자받는 방식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업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시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창업이 당장에 급하다고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덥석 사인부터 해버리고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시작했던 내 사업이 5년 뒤에 100억짜리로 커졌을 때 남의 것이 돼버린다면, 지금은 내가 대표로 앉아있지만 내 동업자가 어느 날 야, 너 대표 이제부터 못해 라고 선전포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계약서 한 장 잘못 쓰는 바람에 사업 성장이 송두리째 묶여버린 최악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실 때 100% 본인 자본으로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의 형태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즉, 한쪽은 돈을, 한쪽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의뢰인인 A대표는 인테리어 소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창업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듯이 돈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대표 B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A대표는 반가운 마음에 B가 작성해온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덥석 사인부터 해버렸습니다. A대표의 노력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사업 시작 5년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매출이 크게 높아지면서 A는 세금 절약이라든지 상장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더 크게 성장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5년 전에 B와 맺은 동업계약이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1. 지분은 AB 50대 50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2. 창업 후 2년 동안 A 소속 직원의 급여는 B가 부담한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동업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반 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별도로 정해놓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이마저도 좀 어렵습니다. A대표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했던 거를 법인으로 바꾸려면 B에게도 지분 50%를 줘야 됐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모든 결정이 B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A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A대표로서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어떻게든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됐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아예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A대표는 B에게 지분 1%만 양보를 해달라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B는 모든 조건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A대표는 법인 전환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5년간 온갖 공을 들여서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절감하고 훗날 상장까지 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 A대표한테는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B는 A대표 소속 직원의 급여를 2년 동안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B가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들을 자기 법인에 형식적으로 올려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우회를 했습니다. 만약 이때 A대표가 즉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 방식은 계약 위반이다, 정당하게 투자금으로 지급을 해달라 주장을 하고, 만약에 B가 거절 시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더라면 투자금을 반환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동업을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A대표는 자유롭게 법인 전환이 가능했을 거고 사업도 훨씬 성장을 시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A대표는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B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사업하면서 투자받을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투자를 함부로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례처럼 단 한 장의 계약서 때문에 여러분의 수십억짜리 사업이 통째로 발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분이 걸려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지분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지 안전합니다. 과반을 놓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사업의 주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타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을 투자받는 방식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우회적으로 받게 되면 내가 결국 얼마를 투자를 받았는지조차 헷갈리고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도 결국 나만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분쟁 소지가 커서 시간과 비용이 수년간 소모되는 소송 지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몇 천만 원을 투자받고 기뻐했지만 훗날 수억 원을 잃고 소송으로 사업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업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시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반 사항을 알고서도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내가 동의를 한 걸로 간주돼서 나중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고 문제를 삼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사업이 단 한 장의 계약서 때문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의 지분 방어, 계약 리스크 차단,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한 궁금증도 방치를 하면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관련해서 추가 영상을 빠르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